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 10곳 가운데 7곳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출마 자격이 금고 근무 경력자 위주로 제한되고 대의원 투표 방식의 간선제까지 가능해 사실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산시의회가 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청사와 함께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좁아 민원 대응이 어렵고 개인 의원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액 11호 충당해야 하는 400억 원의 예산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산시 외국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정보와 통번역 서비스, 지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졸업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특별한 졸업식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익산의 행복학교입니다. 90살 고령 할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등 평균 7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졸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의 70%가 후보 단독 출마로 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관위는 당초 예산과는 달리 선거 열기가 너무 낮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금고 근무 경력자 위주로 출마 자격이 부여되고 대의원 투표 방식의 간선제까지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익산 선거구는 7곳, 후보 등록자는 11명에 그쳤습니다. 절반이 넘는 4개 선거구는 후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박화숙 인화 새마을금고 후보, 김기진 익산 서부 새마을금고 후보, 성시정 원광 새마을금고 후보, 김영노 신익산 새마을금고 후보는 다음 달 6일부터 4년간 이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익산은 3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의 선거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리 평화 새마을금고는 김인태, 엄양서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익산 중앙 새마을금고는 서용석, 소점호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북부 새마을금고는 김태정, 노인환, 최창호 후보가 나서면서 가장 치열한 3파전 경쟁입니다. 원광 새마을금고하고요, 신익산 새마을금고, 인화 새마을금고, 익산 서부 새마을금고 4개네요. 군산은 전체 선거구 3곳 모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면서 무혈 입성했습니다. 추정효 군산 제1새마을금고 후보, 김명숙 군산 중부 새마을금고 후보, 이명희 동군산 새마을금고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겁니다. 금고마다 한 명씩 해서 3명 최종 끝나는데요. 선관위 측은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여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출마자가 적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산규모 2천억 원을 기준으로 금고 정관에 따라 회원 전체 투표 방식인 직선제와 대의원 투표 방식인 간선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 전무 등 금고 근무 경력자 위주로 출마 자격이 부여되면서 사실상 내정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금고에서 6년 이상 관련된 사람들, 감사나 이사나 이사장이나 했던 분들 1위는 무투표 당선이니까. 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선출 과정을 거치겠다며 처음으로 치러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경쟁 무풍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2차 전지를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북도는 개정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 후 배터리 제자원화 최적화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계적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과 맞춤형 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한국전력과 새만금 2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개 변전소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로 1개 변전소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새만금청은 변전소와 연계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안에 대해 서울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 경쟁에서 외국 도시들보다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 개최는 감점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준비 기한도 6달 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개최권을 가져오면 허용 범위 내에서 전북과 분산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8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국내 후보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새만금에 세계 농업대학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원광대는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에 따라 세계 농업대학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을 모델로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청사와 함께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좁아 민원 대응이 어렵고 개인 의원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400억 원의 예산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청 뒤편의 공영주차장. 군산시가 지난 2003년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 37억 원을 들여 4,700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청사의 10층과 11층을 사용하는 의회가 이곳에 청사를 신축해 독립청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이 넘는 공사비 부담과 시민들의 우려가 겹치면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황. 군산시는 최근 민원 수요가 늘고 개인 의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청사 신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비용 400억 원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는 만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의회 청사 신축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적기인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 면적이 부족해서 신축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건데, 그러면 시의회에 필요한 면적 공간이 충분히 수요가 있는지, 시의회가 빠져나갔을 경우 그 이후에 이제 남은 면적 공간을 시청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청렴도 하유에 잇따른 비유행위로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청사 건립이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군산시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재정 자립도도 낮은 군산시 입장에선 수백억을 현재 쓸 수 있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군산시는 다음 달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설계를 시작으로 청사 건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회 청사 신축.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49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신규 채용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490억 9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 등에 이어 5번째로 많고 전해 195억 원보다 2.5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북대병원의 정규직 신규 채용 인력은 전해보다 257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마동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시는 마동공원 주변 지역에 지정했던 고도지구를 마동공원 특례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5층 높이인 17.5m로 고도를 제한해왔습니다.
익산시 주얼리 공동 브랜드 에드베네가 인터넷 쇼핑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시는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해 다음 달부터는 매달 인터넷 라이브 쇼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0차례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는 약 5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 쇼호스트가 진행해 방송의 주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인구 감소 대응 예산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초고령 사회와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육성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발의한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 상권 단체를 지원할 것과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시행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마련되면 골목 상권 상인들이 참여한 소규모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생활정보와 통번역 서비스, 지역문화 체험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마련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들은 지역 생활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한국 생활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어를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상생활이나 직장 동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외국인 센터를 찾으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체험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매주 토요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이 검증되면 숙련기능 인력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5년 이상 체류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과 영주권 등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은 갈수록 늘어나 현재 13,000여 명으로 인구 26만 명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 지역 정착 돕기에 나섰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오늘 익산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등 10개 안건을 의결하고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도내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됐으며 정원율 익산시장이 협의회장을 맡아 격월로 정기회의를 여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흥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돼 오는 8월까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전주, 군산, 익산 등 7개 시군의 가축 분뇨 관련 시설 7,131곳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배출을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오염 농도가 높은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야간이나 우기 등의 하천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가축 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을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의 동선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군산 군장 종합건설과 금도건설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내 건설공사 실적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의회가 최근 회원사 767개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군장 종합건설이 1,399억 원, 금도건설이 1,15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군산에 뿌리를 둔 조풍건설과 강원건설이 각각 5위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이 하락한데도 시공 능력과 시장 개척 노력 등을 인정받으면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거주 외국인은 6,956명입니다. 지난 2020년에 비해 1,681명이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10% 이상씩 거주 외국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산시는 거주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인데요. 특별한 졸업식이 열린 곳을 가봤습니다. 90살 고령 할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평생의 한을 풀었는가 하면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금우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평생학습관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과정 16명, 중학과정 18명 등 졸업생 34명을 비롯해 교사, 가족,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의 학습 활동이 담긴 영상을 보며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춘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으로 초등, 중학과정을 마친 행복학교 어르신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장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크던 친구한테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배운 게 좋다고, 이런 학교도 친구도 좀 가보라고. 익산 행복학교는 2011년 시작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경로당을 찾아가는 등 가까운 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함열여고에서 시니어반 신설로 중학과정을 졸업한 10명이 시니어반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중학반 모두 다 같이 함열여고에 진학을 합니다. 이제껏 그 60년이 넘게 모르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배우면서 알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온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도내에도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 2곳에 41차례에 걸쳐 문제를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1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민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어제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미군 장병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숙박업소와 부대에 있는 숙소에서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에서 중학생 을부다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를 구속했습니다. 계부의 구속은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법원이 받아들여 가능했습니다. 구속된 계부는 지난달 31일 을부다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군산 소룡동의 한 2차 전지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신규 화학공정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로 모노실란이 누출돼 일어난 폭발 화재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기업들은 시험 가동 전 모의 훈련을 하고 사고 예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실습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안은 상반기 안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60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후백제 토성이 발견된 전주시 종광대 이지구의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재개발터의 조건부 현지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주시는 보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보상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종광대 2구역에서는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후백제 때 축소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무주읍이 UN 관광청 주관의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서 한국이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주는 자연경관과 태권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 반딧불 축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는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발굴하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UN 관광청은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속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금은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차보겠다고 말한 뒤 이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군산대와 호원대가 오늘 올해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군산대는 제43회 전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와 석사, 박사 등 모두 1,36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군산대를 찾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라며 졸업식장을 나서기 전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날 호원대에도 학위 수여식을 열고 1,063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연 미디어학부 81세의 최고령 졸업생도 배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오는 5월 개관합니다. 사업비 236억 원이 투입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원은 연면적 6,3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국악연수실, 공연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일반 도민을 위한 국악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군산수협이 을사년 초매식을 가졌습니다. 군산수협은 어제 오전 5시 해망동 위판장에서 수협 임직원과 중도매인,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매식을 갖고 어업인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김광철 조합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과도한 조업 등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협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수협은 지난해 1,288억 원의 최고 위판고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수도산공원에 그림책 숲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도서관은 수도산공원 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됐으며 1,9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동화 속 그림과 캐릭터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 익산시는 수도산 공원 외에도 모인공원과 소라공원에 습속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 의원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을 이유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국회 청원은 마감일인 19일 기준 성사요건의 46%인 23,248명이 참여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 본부 측은 국회 청원은 실패했지만 조 의원은 내란 동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다이롬 나눔곡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사막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달봉 이내에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모금된 금액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으니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3도까지로 차가운 공기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으며 낮 최고 기온 0도로 영하권 날씨에 머무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2.5m로 잔잔하게, 먼바다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